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어휘 적절성에 관한 유형을 공부하는 지문에서 프랙티스 2로 나왔었던 지문 내용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적 학문의 글쓰기가 소재예요. 서구식. 이게 구성 방식이 있고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하니까 내용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구적 학문적 글쓰기를 계속 아카데믹 라이팅을 볼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잘 들어두세요. 도입입니다. 우린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에 대한 소재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주제를 던집니다. 학문 글쓰기의 본질. 이건 뭐냐면 주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글의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학문적 글쓰기는 질문이나 주제에 관한 주장을 구성하거나 입장을 뒷받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포함을 하는 건데, 그래서 뒷받침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요점이랑 주장이랑 이런 입장이 우선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명확한 구조화를 필요로 한다. 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장과 입장과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상세 서술입니다. 서양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선형적 방식의 선호와 이유. 선형적 방식이라는 건 여러분 뭐 어렵게 이제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직선으로 쭉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처음에 주제 시작부터 해서 지금 여기 도입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쭉 이어지게 쓰지, 뭐 중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면 시적 표현을 써가지고 뭐 나중에 그 의미를 밝힌다던가 그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쭉 일자로 계속 같은 내용을 쫙 직선적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양의 학술적 식에서 선형적 방식이 그래서 선호되는데 그래야 이해가 잘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요점이 이제 직접적이고 모호하지 않게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주제에서 벗어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쓰는 이유죠. 여러분이 보는 모든 글이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조화를 하는데 분야별 차이가 또 존재한다는 거죠. 구성은 작문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임으로써 문학 비평은 화학 보고서와는 또 다른 구조를 갖게 될 겁니다. 어떤 학문 분야를 배운다는 건요. 그래서 일부는 그 학문 분야가 어떻게 글을 쓰는 건지, 글을 구성하는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래요. 이런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사람이 쓴 글쓴이 같은 경우는 응용 언어학 학자인가 보죠. 이게 분야별 차이를 이렇게 자기 예시를 들으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학술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서론, 문헌조사, 그러니까 요 순서가 선형적인 거예요. 서론을 얘기하고 문헌조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요 순서로 가야 되는 거죠. 요게 일반적인 논문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만드는 제목으로 방향이 표시된다. 방향이 표시되죠. 어떻게? 여기 서론 시작입니다. 문헌조사 부분입니다. 토론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결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만드는 제목으로 방향이 표시가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서구권 학문 글쓰기는 어떻게 하냐면 논리적 흐름과 이게 선형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구조를 중시를 해서 글의 구조 또는 학문 분야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진다.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대부분의 학술적인 글쓰기는요, 포함하고 수반합니다. 뭐냐면 구조화하는 것을요,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주장을요, 노란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쵸? 구성하고 건설하는 겁니다. 주장을요, 혹은요, 목적어 투죠? 뒷받침하는 거요, 지지하는 거요, 입장을요, 어떤 문제나 토픽에 대해서, 질문이나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서포팅과 컨스트럭팅이 이렇게 병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to support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support 그냥 이렇게 해서 동사로 쓰셔도 안 되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supported 이렇게 수동으로 쓰셔도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요구합니다. 아주 명확한 구조화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독립분사 구문입니다. 이게 의미상 주어예요. 모든 너의 어떤 요점이 자, with A 비구조 독립분사 구문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너의 주장이나 입장에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독립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directly는 부사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direct 이렇게 형용사로 쓰시면 안 되고요. 수동이죠.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connect 이렇게 동사로 쓰셔도 안 되는 거고요. connect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connect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됩니다. 독립분사 구문을 모르신다면 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서양의 학술적 글쓰기에서요. 선형적 스타일이 선호가 됩니다. 자, 어떤 곳이냐면 이제 어떤 한 요점과 포인트가 자, 이어지고 야기하고 초래하는 겁니다. 직접적이고 모호하지 않게요. 다음, 여긴 포인트가 생략이 된 거겠죠. 다음 포인트로요. 리를은 부정이죠? 부정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지가 없어요. 벗어날 것에 대한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벗어남. 뭐 탈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수동으로 쓰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이거 preferred를 preferring 이렇게 쓰면 뒤에 목적어가 왔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directly는 자, 이 동사 안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둘 다 그래서 형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랑 이거 둘 다 direct unambiguous 이렇게 형용사를 쓰면 안 됩니다. 자, 직접적이고 모호하지 않게. 자, 4번 문장입니다. 자, 구성은요. 의존을 할 겁니다. 목적이에요. 자, 구성의 목적에 의존을 할 겁니다. 장문의 목적이에요. 얘는 장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부연 설명을 하죠. 자, 문학 비평은요. 가질 겁니다. 다른 구조를요. 뭐랑? 화학 보고서랑요. 자, 5번 문장입니다.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배우는 것에 대한 부분은요. 어떤 학문 분야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걸 배우는 것에 대한 부분은요. 배우는 것입니다. 뭘 배우는 거냐면 작문하는 구성을 배우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 분야에. 자, 우선 이 is 같은 경우는 수일치를 어디에다 시키고 있냐면 요 앞에 있는 파트랑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로 쓰시면 안 될 거고 learning 대신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learned 이렇게 수동태로 쓰신다면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부사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ppropriate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쓰시면 안 됩니다. 부사자리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학술 논문들은요. 내 분야에서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응용 언어학인데 얘는 보통 자, 가집니다. 부분들을 가져요. 네, 단원들을 가진다고 얘기했는데 뭐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서론, 뭐 인트로덕션, 문헌조사, 리터처 리뷰, 디스커션, 토론, 결론 이런 걸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으로 방향이 표시가 됩니다. 제목들과 함께요. 어떤 제목들이냐면 자, 만드는 거죠.
그 논문의 구성을 명시적으로 만드는 그런 제목들로 방향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컴마랑 위치가 나왔죠?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that을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에 what을 쓸 수는 없죠. 뒤에가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 서러운 문헌조사 얘네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R이 나온 겁니다. is를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사인 포스티드가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사인 포스팅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인 포스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사인을 여러분 포스트잇처럼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지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향이 표시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대절 같은 경우는 뒤에 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고 그러니까 위치는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명사절에 what은 쓸 수 없겠죠. 자, 수일치는 요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makes를 쓰시면 안 되고 당연히 준동사 형태로 making을 쓰시면 안 될 겁니다.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쓴 거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explicitly 이렇게 되면 얘는 부사기 때문에 자, 얘는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구조적 글쓰기에 대한 건데 심지어 얘조차도 그 글이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뭐냐면 학술적 글쓰기는 뭘 이제 해야 된다고요? 주장을 구성하거나 입장을 뒷받침하는 거를 꼭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빈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거 노란색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디스라는 건요. 여기 앞에서 말한 이거 주장을 구성하거나 입장을 뒷받침하는 걸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뒷받침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명확한 구조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요지가 다 잘 연결이 되도록 여기도 그러니까 빈칸 포인트가 되겠죠. 특히나 여기 clear organization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서 또 뭘 설명하고 싶냐면 뭐 글의 내용도 뭐 선형적인 거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건 되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걸 먼저 크게 얘기하고 자, 웨스턴 서양을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응용 언어학 이렇게 해서 점점 범위가 좁아져요. 그래서 연역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바로 안 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웨스턴 범위가 좀 더 좁아졌다. 그래서 학문 분야가 그 다음에 좁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지 이게 간접적으로 indirectly 이런 걸 쓰시면 안 되죠. 왜냐면 선형적인 스타일을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구성을 한 게 이 구조화 된 거죠. 그래서 순서 삽입 포인트고요. 자, 이게 다른 구조를 갖게 돼야 되는 건데 학문마다 그쵸? 왜? 목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기 목적에 의존한다. 여기도 빈칸 포인트로 나올 수 있고요. 달라야 되므로 여기다가 similar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구조에 따라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 요렇게 리터처 크리틱이랑 이제 케미스트리랑 달라야 되니까 어떤 한 분야가 이렇다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문맥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 자, 요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죠. 이 분야가 얘는 이런 걸 갖고 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라이팅 오거니제이션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라이팅 오거니제이션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니까 요거 다음에 이거의 예시로 이게 붙는 거니까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실제로 어휘로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거 실제 어휘 출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로 나왔었냐면 명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 암시적인 이런 뜻으로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정답이었죠. explicit이. 그래서 얘는 또 나왔다고 출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구조를 얘기하자면 주장하는 게 주장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게 더 큰 얘기죠. 근데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구조화를 가져야 된다. 이게 더 작은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빈칸, 여기도 빈칸. 그리고 이건 전체 글쓰기에 대한 일반적인 거, 그리고 서양 글쓰기, 그리고 좀 더 이제 내려가자면 학문적인 글쓰기, 요 순서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지 이게 순서 삽입으로 나오면 풀 수가 있어요. 나올 가능성도 되게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